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커런트 이슈즈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2월 23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6건, 그리고 오늘 명상 시간에는 에밀리 딕슨의 시 호프, 희망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Fed cuts by a quarter point indicates fewer reductions ahead. CNBC 뉴스 보시죠. 미국 연준 FOMC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습니다. Federal Funds Target Rate가 종전의 4.50% 내지 4.75%에서 새로 4.25% 내지 4.5%로 내려갔습니다. 재작년 12월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왔는데요. 최근 최고금리에서 1%포인트 내려간 것입니다. 3번 연속 금리 인하를 한 건데요. 이번에도 금리 인하 반대표가 한 표 나왔습니다. 클리블랜드 지역 연준 총재가 금리 동결을 주장한 거죠. 그러나 25bp 인하는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1월 CPI가 연준 물가 목표와 조금 멀어지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연준의 신호에 더 많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회의 직후에 발표되는 FOMC 스테이트먼트는 지난 9월과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FOMC 스테이트먼트를 페드 홈페이지에서 발췌해서 뒤에 붙여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연준이 발표한 점도표, 도트 플로트상으로 본 향후 기준금리를 예상해 보면요. 내년의 기준금리 인하는 2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발표했던 점도표상으로는 4회였는데 이게 4회가 2회로 축소된 거죠. 연준은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 2회 금리 인하를 제시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준금리가 3%에 기납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 전망의 변화를 보면요. 먼저 경제 성장률의 경우 올해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요. 지난 9월 전망보다 0.5%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내년에는 2.1%, 내후년에는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죠. 실업률은 올해 말에 4.2%를 전망했는데요. 9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내년 실업률은 4.3%, 내후년은 4.3%로 전망하였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는 올해 말에 2.4%를 전망했는데요. 지난 9월보다 0.1%포인트 올렸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2.5%를 전망했는데요. 지난 9월 전망보다 0.3%포인트 올렸습니다. 트럼프 집권 후에 물가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죠. 내후년 PC 물가는 2.1% 상승을 전망하였습니다. 물가 상승 요인은 트럼프 재정정책, 즉 감세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정책이 기인하고 그 다음에 관세 인상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거, 그리고 불법 입국자 추방으로 기초물가들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한편 기준금리는 올해 말에 4.4%로 지난 9월 전망과 같죠. 내년 기준금리는 3.9%로 나왔는데요. 9월보다 0.5%포인트랑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후년도 3.4%로 나오는데 9월 전망보다 0.5%포인트 올렸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정말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회 금리를 인하하면 금리 정책의 정상화 가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연준의 내년도 금리 인하 해수 2회 축소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주가가 크게 급락하였고 국제 수익률 몰기지 금리는 급등하였습니다. 연준 그리고 파월 의장의 그 막강한 힘이 느껴지는군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FOMC의 그 성명서 스테이트먼트 원문입니다. 시간 나실 때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어 하나하나에 신중함이 깃들어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저는 시간 날 때 낭독하기도 합니다. 네, 역시 이날 발표된 경제전망 Economic Projection의 표지입니다. 전체가 20페이지에 가까운데요. 제가 일부 핵심만 뽑았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024, 2025, 2026, 2027 그리고 장기적으로 GDP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실업률은 어떻게 변할지 PC 물가 그리고 코어 PC 물가 그리고 연준 기준금리 등을 예상한 표입니다. 한 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기가 편하죠. 이 역시 시간 나실 때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위 점도표 도트 플로트입니다. 도트 플로트에는 19명이 참여하는데요. 파월 의장을 포함한 보드 멤버 7명, 그리고 연준의 12개 디스트릭트 뱅크의 그 총재 12명이 모두 참가합니다. 페드 워처들은 어느 의원이 어느 데다 점을 찍었는지까지 추정한다고 하는군요. 네, 오늘 단신 6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11월 중 미국의 PCE 물가가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0.25%에 동결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기준금리를 4.75%에 동결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은행과 영란은행이 그 전날 페드가 금리를 25bp 인하했음에도 이렇게 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서 특징이 있죠. 네 번째 단신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EU는 미국과의 무역 역조를 오일과 가스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왕창 부과한다는 거죠. 다음 단신은 맥켄지 스코트가 올해도 20억 불을 기부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은 일론 머스크가 독일의 극우 정당인 AfD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여섯 번째 단신은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명시는 에밀리 딕슨의 호프, 희망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희망을 가져야 하기에 이 시를 올렸습니다. 네, 첫 번째 단신, 미국의 11월 중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 물가가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다는 소식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2.4% 상승에 그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나 전월 대비나 둘 다 예상을 하야했습니다. 오른쪽 상단 그래프는 전월 대비 추세이고요. 하단 그래프는 전년 동월 대비 추세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PC도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조금 높은 2.8% 상승했습니다. 둘 다 전문가 예상을 하야했습니다. 11월 중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예상을 소폭 하야하였고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이도 예상을 소폭 하야했습니다. 품목별 물가 동향을 보면요. 상품 전체는 극히 소폭 상승하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0.4% 하락한 수준입니다. 음식은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기 대비로 1.4% 상승에 그쳤습니다. 에너지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기 대비로는 4% 하락하였습니다. 서비스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8%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물가가 물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이죠. 이달 하우징은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전월에 이어 하락하고 있군요. 11월 PCE 물가에 대한 시장 평가는 좋았습니다. 11월 CPI가 예상보다 높이 올랐는데 이제 PCE 물가가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주 좋았죠. 그래서 주가가 아주 강세를 띄었습니다. 특히 주거비 안정화는 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거라고 먼저 판단하는 거죠. 두 번째 단신,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하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한 25bp 인상을 차단한 거죠. 그러나 정책의 의견은 분열하였는데 찬성의 8인대에 비해서 반대가 한 표가 나왔습니다. 금리 동결을 반대하고 금리 인상을 주장한 거죠. 금리 동결 배경을 보면요. 물가 및 환율 동향을 추가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면 위에나 환율은
금리가 인상되지 않고 동결됐기 때문에 0.3%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당일 그 155엔 40전으로 1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니케이 주가 지수도 0.85% 하락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신 영란은행 Bank of England가 기준금리를 4.75%에 동결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정책위원 9명 중에 3명이 금리 동결을 반대하였습니다. 반대 의견자 중에는 부총재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경제가 역성장하는 등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앤드루 베일리 총재는 종전의 그 점진적 금리 인하를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제 동향이 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이고 그리고 예상보다 최근에 임금 상승이 가파르다는 겁니다. 향후 영국의 기준금리를 예상한 걸 보면요. 전문가들은 내년에 4회 인하를 예상하는 데 비해서 시장에서는 2회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BOE는 그 연준 인하 20에 비해서 금리 인하에 인색하죠. 올해 그 25bp 인하를 두 번 해서 50bp 내렸는데요. 연준이 올해 1%포인트나 내린 그의 반밖에 안 되죠. 참고로 영국 물가는 11월 중에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E는 영국 물가가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신, 트럼프 당선자가 EU는 미국과의 무역 역조를 오일과 가스 수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중과하겠다고 엄포를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 EU는 미국에 대해 재작년에 1312억 불 그 무역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그 내용을 자신의 그 트루스 소셜 플랫폼에 게시하였습니다. 트루스 소셜 미디어의 그 장사도 하는 꼴이군요. 이러한 이유 등으로 EU는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을 축소하는 게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U 고참 외교관이 벌써 CNBC에 이를 전달했다고 하는군요. 미국은 그 EU 상품 최대 수출국입니다. 무역 부문별로 보면은 기계류와 자동차 부문은 EU의 무역 흑자가 1,060억 불에 달합니다. 에너지의 경우 미국의 무역 흑자가 700억 유로에 해당되고요. 서비스 부문의 경우에는 미국의 무역 흑자가 상당하게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에너지 수출에 주력하는 이유를 보면요. 이제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죠. 세계 공급량의 약 22%를 차지하였습니다. 작년 실적입니다. 특히 내년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석유 및 가스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로 개척이 필요하죠. 우르슐라 폰데어 라이엔 그 EU 대통령도 LNG 수입선을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변경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적 총괄적 관세 인상에 대해서는 EU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취임 후에 그 관세 부과 동향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기타 단신 첫 번째는 맥켄지 스코트 전 베조스 부인입니다. 올해도 그 20억 불을 기부하였습니다. 2019년 이래 총 192억 불을 기부하였습니다. 기부천사죠. 대부분 비영리 단체인 199개 단체를 대상으로 했군요. 맥켄지 스코트는 2019년 그 제프 베조스 아마존 대표와 이혼 직후에 더 기빙 플래치, 워렌 버핏이 창설하였던 그 더 기빙 플래치에 가입하였습니다. 전 재산을 90% 이상 기부할 것을 약속한 거죠. 맥켄지 스코트의 순재산을 보면은 2019년 이혼 시에 그 아마존 주식 4%를 이혼 합의금으로 받았습니다. 매년 기부하였음에도 주가 상승으로 재산이 증가했는데요. 포브스지 추정에 따르면 기부 후에도 순자산이 316억 달러에 달합니다. 주요 기부처를 보면은 어포더블 하우징에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금융 지원,
그리고 2차 교육, 인권보호, 자연보호 단체 등입니다. 다음 단신은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가 독일 극우 정당인 AfD를 지지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머스크도 그 자신 소유의 X에 게재하여 있는데요. 이 X 소셜 미디어에는 약 2억 명의 그 머스크 팔로워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세력이죠. 오른쪽 X에 게재한 대로 Only the AfD can save Germany라고 표현하였습니다. AfD는 Alternative for Deutsche의 약자입니다. AfD 당은 네오나치 운동으로 악명이 높죠. 그러자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이 머스크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근접할 수 없는 억만장자가 독일 네오나치 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 머스크가 트럼프 배팅을 성공하고 그리고 정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멋대로 남의 나라 내정에 관여한다는 감이 드는군요. 네, 6번째 단신,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 보면은 수요일 FOMC 후에 내년도 금리 인하 예상 횟수가 4에서 2회로 축소됨에 따라서 전체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주 후반에 그 PC 물가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일부 반등하였으나 주간으로 상당폭 하락하였습니다. 지난주 S&P는 2% 하락하였고요. 다우는 2.3% 하락, 나스닥도 2.3% 하락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다우지수 추이인데요. 최근 3주간 많이 내렸죠. 한편 국채 수익률은요. 18일 FOMC에서 금리를 25bp 인하했으나 역시 그 점도표상으로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수익률이 상승을 지속하였습니다. 주말에는 PC 지수 하락으로 수익률이 약간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주간에 12bp 올라서 4.52%가 되었고 2년물은 주간에 7bp 올라서 4.32%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휴일 등으로 해서 큰 뉴스거리가 없습니다. 내구재 주문 동향이 관심인데 내구재 주문은 10월 0.2% 증가해서 11월에는 0.2%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상할 시는 에밀리 딕슨의 호프입니다. 광란의 그 정치 파고 속에 국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희망의 끈을 단단히 잡아둬야 하기에 이 호프 시를 올렸습니다.